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모두 9명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들이 식당이나 주점에서 지인들과 모임을 하는 등 접촉자도 많고 동선도 다양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식당 입구에 임시 휴업을 알리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민주당 이계호 의원의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가 지난 10일 이 식당에서 지인들과 만났는데 이후 식당 직원과 가족 등 모두 6명이 확진됐습니다. 담양사무소 관련 또 다른 확진자가 모임을 한 다른 주점에서도 손님과 직원 등 모두 10명이 확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지금 CCTV라든지 GPS, 그다음에 또 각자 감염은 밝혀지지 않는 부분에 있은 분들도 혹시 동선이 겹치는지 지금 심층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15일 광주시청에서 열린 민관협치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한 시민단체 관계자 1명도 담양사무소 관련 확진자로 분류됐습니다. 현재까지 담양사무소 관련 누적 확진자는 광주와 전남에서 모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산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도 확진자가 1명 나왔습니다. 앞서 광주에서 경남 확진자와 접촉한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의 초등학생 자녀가 추가 확진된 겁니다. 방역당국이 해당 초등학교 학생들과 교직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바로 옆 중학교 다니는데 주변 친구들도 만나는 거 자제해야 될 것 같고 막 어디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방역당국은 이 밖에도 타 지역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다며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오는 23일까지 광주 지역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선제적 방역 점검을 실시합니다. 광주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위해 교육 전문 직원으로 이루어진 학교 방역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방역 지침 준수 여부와 교육 활동 시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 코로나19 방역 전반에 대한 점검과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광주를 포함해 전국에서 학생과 가족들의 잇단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추가 확산이 우려된다면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5.2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이 송영길, 우원식, 홍영표 후보 간의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예비경선 투표에서 중앙위원회 소속 선거인 470명 중 297명이 참여해서 63.2%의 투표율을 기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순회 합동연설회는 내일 광주에서 시작됩니다.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는 전남의 농촌 마을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강원도에서는 대학생들에게 졸업 학점을 주면서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소식 춘천방송총국 심재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수 농가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일손 부족을 덜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노동자들이 입국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대부분 농가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원도와 대학들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나섰습니다. 우선 2명에서 4명이 한 팀으로 구성되는 대학생 농촌인력 지원단을 구성합니다. 총 학생회 등을 통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시군의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게 됩니다. 올해 젊은이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을 느끼고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의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원단에 참여한 대학생은 졸업에 필요한 봉사학점을 대학별로 최대 4학점까지 얻게 됩니다. 학점을 받지 않는 대신 임금과 교통비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가가 직접 임금을 주고 시군의 농촌인력 중개센터가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지원합니다.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저희 학생들이 농촌 발전에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협약에 참가한 대학은 강원대학교와 한림대, 가톨릭 관농대 등 3곳.
대학생의 참여를 실제로 이끌어내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심장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접종자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데 앞으로 그 대상자가 크게 늘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AI, 즉 인공지능이 백신 접종 이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고 합니다. 대전방송총국 서영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공지능이 자가격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발열 증상 있으세요? 발열은 없어요. 목 아픔 증상은 있나요? 발열 증세가 없다고 하면 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만 발열 증세가 있다고 답변하면 질문을 바꿔 대응합니다. 발열 증상 있으세요? 지금 열이 좀 많이 나요. 지금 열이 좀 많이 있네요. 네. 그럼 체온을 좀 재실 수 있으세요? 통화 내용은 바로 컴퓨터에 저장되고 이상 증세가 있다고 한 사람은 공무원에게 통보됩니다.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부분 사용되어 온 이 시스템이 오는 7월부터 아산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SK텔레콤과 협약을 맺고 백신 접종 후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데 인공지능이 활용되는 겁니다. 아산시에서만 하반기 접종 대상자가 20만 명에 달해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발음이 안 좋거나 증세를 장황히 설명해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냥 번호만 등록해 있으면 그 당사자 그 번호에게 전화를 그냥 AI가 겁니다. 걸고 그냥 사람과 사람이 전화하듯이 똑같이 전화를 주고 받으면 됩니다. 수백 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아주 효율적입니다. AI가 도와준다면 본인 업무에 좀 더 충실할 수 있거나 혹은 다른 코로나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어서 인공지능의 기술적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활용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해남군 황산면의 한 도로에서 54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27살 남성과 21살 여성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 김 씨가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 2분기 광주와 전남 지역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는 4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올 2분기 입주를 기다리는 아파트는 광주가 2,411가구, 전남은 1,876가구가 예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주월동과 계립동 등에서 순차적으로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고 전남은 순천 서면과 목포 연산동 지역의 아파트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의 가구당 평균 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광주 지역 한 가구당 평균 부채는 6,035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0.6%가 늘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의 경우 부채 증가율이 4.6% 감소한 4,500여만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 악화로 인해 광주와 전남 지역의 4년제 대학 졸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지역 4년제 대학교 졸업 취업자 수는 모두 3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3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제 대졸 취업자 감소는 지난해 3월 2천 명이 줄어든 이후 13개월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 1분기 29세 이하의 청년 실업률은 전남이 1년 전보다 6.3%포인트 오른 13.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의 청년 실업률도 1.2%포인트가 오른 8.5%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남도가 가고 싶은 섬 주민의 일상과 명소를 담아낸 온라인 잡지 시옷을 창간했습니다. 시옷은 섬에 대한 물음표를 지워드립니다를 부제로 단순 여행지로서 섬을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섬 자원의 가치를 재발견해 소개하고 섬의 일상과 주민의 이야기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첫 번째 가고 싶은 섬으로는 진도 관매도 편이 선정됐고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가 직접 기획 취재한 콘텐츠가 시옷에 담길 예정입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가 도민의 생명보호와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섬 지역 119 지역대 등에 구급대를 추가로 배치합니다. 전라남도 소방본부는 여수 남면과 완도 청산 등 4곳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 119 지역대 등에 10개 구급대를 추가로 배치해 촘촘한 119 구급 서비스망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소방본부는 도서 산간 지역이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농어촌 지역의 골든타임 확보에 노력해왔다면서 최근 5년 동안 심정지 환자 소생률은 전국 최고 상승률인 33%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산업 주체 간 연계 협력과 공동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에 여수시와 해남군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와 해남은 농업인과 제조 가공업체 등 농촌산업 주체 간 공동 인프라 구축과 홍보 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4년 동안 30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농식품부는 추진 실적 모니터링과 특화 농산품 매출액 등 성과 지표 관리를 통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공사 현장에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아서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조치를 미리 해야 하지만 A씨와 업체 측은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의 사망을 불러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8일 광주 광산구의 한 공장에서 철거 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 B씨가 7m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오존 농도가 0.12ppm 이상은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ppm 이상은 중대 경보가 발령됩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지만 낮 동안 맑고 포근하겠고요. 공기까지 깨끗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기온이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오르겠는데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한낮 기온 26도로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아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맑은 날이 지속되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요즘 산행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작은 불이 큰 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현재 신안 등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는데요. 특히 신안의 안좌가 가시거리 9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보다 많이 낮은데요. 화순이 0도, 장성이 1도로 어제보다 6, 7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아침 기온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일부 내륙은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곡성도 현재 기온 0도로 쌀쌀하고요. 낮 기온 22도, 순천과 광양 23도로 포근해지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18도, 영암과 강진 20도, 장흥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의 낮 최고 기온 17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에 다소 흐려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